제발, 백구만은 돌려주세요. 제게는 백구뿐이에요. 71세 박말순 할머니의 절규가 아파트 단지에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죠. 할머니가 개를 7층 베란다에서 던졌다며 제가 다 봤거든요. 주민들의 증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말순은 동물 학대범으로 체포됩니다. 과연 정말로 할머니가 백구를 던진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일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이 있는 걸까요? 최도만이라는 보험 브로커가 나타난 이후 시작된 기묘한 사건들. 백구 목줄 속에 숨겨진 비밀 문서. 그리고 할머니를 범죄자로 만들려는 거대한 음모. 71세 할머니와 백구에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경기도 군포시 삼본동의 낡은 7층 아파트 702호에서는 매일 새벽 5시가 되면 작은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71살의 박말순이 백구와 함께 산책을 나가는 시간이었죠. 말순은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때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백구가 있어서 그나마 버틸 수 있었어요. 백구야, 오늘도 산책 갈까? 말순이 백구의 목줄을 손에 들자 하얀 털을 가진 중형견 백구가 꼬리를 흔들며 현관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의 작은 공원에서 백구는 늘 같은 자리에서 볼일을 보았고 말순은 벤치에 앉아 아침 공기를 마셨어요. 오늘도 참 좋은 날씨네. 백구야, 우리 영감 보고 싶지 않니? 백구는 말순의 말을 알아듣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순의 남편은 생전에 백구를 무척 아껴했거든요. 백구야, 아빠가 너한테 뭐라고 했었지? 너는 우리 집 지킴이라고 했잖아. 백구가 살며시 말순의 손을 핥았어요.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말순은 베란다 장독대 앞에서 고추장을 뒤적이며 백구에게 아침밥을 챙겨줬어요. 백구는 말순이 차려준 밥을 맛있게 먹으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재개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였습니다. 말순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평생 살던 집을 떠나야 한다니 백구와 함께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어느 날 오후 말순이 장독대에서 된장찌개 재료를 준비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말순이 문을 열자 깔끔한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는 최도만이라고 합니다. 보험 상담사로 일하고 있어요. 최도만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요즘 재개발 때문에 주민분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이주비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말순은 갑자기 나타난 낯선 남자가 조금 경계스러웠지만 예의상 집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아, 괜찮습니다. 어머니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왔거든요. 최도만은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철을 꺼냈어요. 요즘 정부에서 노인분들을 위한 특별 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이주비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백구가 최도만을 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백구야, 왜 그래? 손님한테 실례잖아. 말순이 백구를 달래자 최도만이 웃으며 말했어요. 걔가 참 영리하네요.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건 당연하죠. 저도 개를 키워봐서 잘 알아요. 하지만 최도만의 눈빛에는 뭔가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최도만은 서류를 펼치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이주비 3천만 원을 미리 받을 수 있어요. 재개발이 확정되면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이고요. 말순은 서류를 자세히 읽어봤지만 한자가 많아서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이거 정말 정부에서 하는 일이에요? 물론입니다. 구청에서 직접 위탁받아서 하는 일이거든요. 최도만은 휴대폰을 꺼내 어떤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구청 사회복지과죠? 네, 지금 박말순 어머니 댁에 와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최도만이 전화를 끊고 말했어요. 확인해 보니 어머니 명단에 이미 올라가 있다고 하네요. 빨리 신청하지 않으면 다른 분한테 기회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말수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3천만 원이면 백구와 함께 새로운 곳에서 살기에 충분한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좋은 일이 왜 갑자기 자신에게 찾아왔을까 싶었죠. 어머니,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오늘 중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네요. 최도만이 재촉하자 말수는 결국 도장을 꺼냈습니다. 백구가 갑자기 크게 짖기 시작했어요. 왈랄. 백구야, 조용히 해. 말순이 백구를 달래는 사이 최도만은 빠르게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며칠 후에 돈이 입금될 거예요. 최도만이 서류를 가방에 넣고 일어섰어요. 최도만이 떠난 후 말수는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일일까? 백구는 여전히 불안한 듯 말순 주위를 맴돌았어요. 백구야, 너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니? 백구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죠. 그날 저녁 말수는 옆집에 사는 윤정의 집사에게 이 일을 얘기했습니다. 정혜 씨, 오늘 보험 상담사라는 분이 와서 이주비를 미리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윤정혜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말순아, 그런 제도가 있나? 나는 처음 들어보는데. 요즘 사기꾼들이 많다던데 조심해야 할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말수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내가 사기를 당한 건 아닐까? 하지만 이미 도장을 찍어버린 후였어요. 윤정혜가 걱정스럽게 말했죠. 말순아, 혹시 그 사람 명함 있어? 한번 알아봐 줄게. 말수는 최도만이 준 명함을 윤정혜에게 건넸습니다. 윤정혜가 명함을 자세히 보더니 말했어요. 이상하네. 회사 주소가 너무 간단하게 적혀 있어. 진짜 회사인지 의심스럽네. 그날 밤 말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백구도 계속 베란다 쪽을 바라보며 낑낑거렸죠. 새벽 2시쯤 백구가 갑자기 크게 짖기 시작했어요. 왈랄. 말순이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 백구가 베란다 문을 향해 계속 짖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말순이 베란다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지만 특별한 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백구는 계속 불안해하며 짖었습니다. 그때 말순은 느꼈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예감을 말이죠. 백구의 짖음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아파트 단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흘이 지난 아침 말순이 백구와 산책을 준비하고 있을 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 평소보다 훨씬 거센 소리였어요. 말순이 문을 열자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박말순 씨 맞으시죠? 신고가 들어와서 수색영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말순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어요. 신고요? 무슨 신고 말씀이세요? 불법 약물 보관 혐의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잠깐만 실례하겠습니다. 경찰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자 백구가 크게 짖기 시작했어요. 왈랄. 백구야, 조용히 해. 말순이 백구를 달래려 했지만 백구는 계속 불안해했습니다. 첫 번째 경찰관이 부엌으로 향했어요. 찬장을 열어보겠습니다. 말순은 어리둥절했죠. 우리 집에 무슨 약물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혈압약 말고는 먹는 약이 없는데요. 하지만 경찰관이 찬장 깊숙한 곳을 뒤지자 이상한 포장 봉투가 나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말순이 그 봉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처음 보는 건데요. 누가 이런 걸 우리 집에 넣어뒀죠? 두 번째, 경찰관이 백구의 집 주변을 살펴보더니 또 다른 비닐봉지를 발견했습니다. 여기서도 나왔네요. 백구가 그 비닐봉지를 보고 으르렁거렸어요. 으르르 왈왈. 말수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죠?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경찰관이 증거품을 챙기며 말했어요. 일단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파출소로 나와주세요. 경찰이 떠난 후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702호 할머니가 마약을 했다며?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아니야, 경찰이 왔다니까 틀림없어. 그래서 요즘 그 개가 자꾸 짖었나 봐. 걔도 주인 닮는다고 하잖아. 말순이 현관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니 몇몇 이웃들이 자신을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어요. 말순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평생 남에게 손가락질 받은 적이 없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오후에 옆집 윤정이가 찾아왔어요. 말순아, 괜찮아? 아침에 경찰차 보고 깜짝 놀랐어. 정혜 씨, 저는 정말 억울해요. 누군가 우리 집에 이상한 걸 숨겨놨어요. 윤정혜가 걱정스럽게 말했죠. 요즘 이상한 일들이 자꾸 생기네. 먼저 그 보험 상담사가 왔다가 이제 이런 일까지. 분명히 연관이 있을 거야. 그때 초인종이 또 울렸습니다. 최도만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최도만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지만 말수는 뭔가 어색함을 느꼈어요. 별일 아니에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윤정이가 최도만을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혹시 몰라요. 약 드신 거 아니세요? 요즘 노인분들이 모르고 이상한 걸 드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최도만의 말에 말수는 화가 났어요.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세요? 평생 술도 안 마시고 살았는데. 아니에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건강을 위해서라도 조심하셔야죠. 최도만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윤정혜가 의심스럽게 말했어요. 참 신기하네요. 어제까지 조용하던 집에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다니. 우연치고는 너무 타이밍이 좋은데요. 최도만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지만 금세 다시 웃음을 지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하네요. 어머니,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아는 변호사도 있거든요. 최도만이 떠나고 나서 윤정희가 말했습니다. 말순아, 저 사람 뭔가 이상해. 왜 자꾸 우리 집 일에 관심을 보이는 거야? 그리고 변호사까지 언급하고 뭔가 미리 준비한 것 같지 않아? 그날 저녁 말수는 백구와 함께 베란다에 앉아 있었어요. 백구야, 정말 이상한 일들이 자꾸 생기지?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백구가 말순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낑낑거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백구가 또다시 베란다를 향해 짖기 시작했어요. 왈랄 왈랄. 말순이 베란다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아래쪽 어딘가에서 희미한 불빛이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누군가 손전등을 들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게 뭐지? 말순이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불빛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백구는 계속 불안해하며 베란다 난간 쪽을 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702호 박말순 씨죠? 어제 베란다 CCTV를 확인해 보니 이상한 장면이 찍혔어요. 한번 보러 오시겠어요? 말순은 급히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관리소장이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기 보세요. 새벽 2시경에 누군가 어머니 집 창문 쪽으로 뭔가를 던지는 게 보이거든요. 하지만 화면이 너무 흐릿해서 누구인지는 알아볼 수 없었어요.
분명히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 집에 그런 걸 넣은 거네요. 그런데 관리소장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원본 파일이 일부 손상되어 있어요. 정확한 얼굴은 확인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하필 그 부분만 손상됐을까요? 말수는 답답했어요. 분명히 누군가 자신을 음해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웃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아, 저기 마약 할머니 온다. 쉿, 조용히 해. 아이들한테 안 좋은 영향 줄까봐 걱정이야. 저런 사람이 우리 아파트에 살다니. 말수는 고개를 숙이고 빠른 걸음으로 집에 들어갔어요. 백구가 말순을 반겨주었지만 말순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백구야,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그날 밤에도 백구는 계속 베란다를 향해 짖었고 말순은 불안한 마음으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말순의 억울함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말순 씨, 잠깐 사무소로 내려와 주시겠어요? 긴급한 일이 있어서요. 말순이 관리사무소에 가자 관리소장과 몇몇 주민 대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오늘 주민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관리소장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말순이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키우는 개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최근에 약물 사건도 있었고 밤마다 짖어서 잠을 못 잔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건 백구가 이상한 낌새를 느껴서 그런 거예요. 평소에는 얌전한 개라고요. 말순이 해명했지만 주민 대표 중 한 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주민들이 어머니 댁개를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약물 사건 이후로 더욱 그래요. 특히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많이 걱정하고 있거든요. 위험하다니요? 백구는 파리도 못 잡을 만큼 순한 개인데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관리소장이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위험견 신고서가 접수됐어요. 구청에서 조사 나온다고 하네요. 누가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말순이 놀라서 물었지만 관리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고자는 익명으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러 명이 동의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서명도 했고요. 말순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과 백구를 둘러싼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거든요. 이틀 후 구청 직원들이 말순의 집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위험견 신고 건으로 왔습니다. 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말순이 백구를 데려오자 구청 직원이 체크리스트를 보며 확인했어요. 최근에 사람을 문 적이 있나요? 아니요. 백구는 사람을 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만져달라고 하면 얌전히 가만히 있는 개예요. 그럼 왜 신고가 들어왔을까요? 여기 보니까 주민 5명이 서명했네요. 공격성을 보였다고 되어 있는데요. 말순은 깜짝 놀랐습니다. 5명이나요? 누가 그런 서명을 했다는 거예요? 백구가 누구를 공격했다는 거죠? 구청 직원이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최도만 씨를 비롯해서 몇 분이 서명하셨네요. 공격성이 있고 밤마다 짖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되어 있어요. 또 약물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내용도 있고요. 최도만? 말수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최도만이 자신을 도우려는 척했는데 뒤에서 이런 짓을 하다니요. 어머니, 1단계를 임시보호소로 이송해야겠어요. 조사 기간 동안은 키울 수 없습니다. 안전상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안 돼요. 백구는 제 가족이에요. 어떻게 가족을 떼어놓을 수 있어요?
말순이 울먹이며 매달렸지만 구청 직원은 단호했습니다. 법적 절차라서 어쩔 수 없어요. 조사가 끝나면 다시 데려갈 수 있을 거예요.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백구가 포획망에 들어가자 슬픈 눈으로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왈왈. 백구야, 잠깐만이야. 엄마가 꼭 데려올게. 말순이 백구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이미 차에 실려가고 있었어요. 백구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날 저녁 주민 회의가 열렸습니다. 말순은 백구를 되찾기 위해 회의에 참석했어요. 주민 여러분, 제발 백구를 집으로 데려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백구는 정말 순한 개예요. 10년 동안 한 번도 사고 낸 적 없어요. 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해서 요즘 일들이 너무 이상해요. 약물 사건에 개까지 문제가 되고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이 겹쳤어요. 맞아요. 저런 개 키우는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개도 주인을 닮는다고 하잖아요. 한 주민이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말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정신이 이상하다니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어머니가 혼자 사시니까 외로워서 개에게 의존하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다른 주민들 생각도 해야죠. 우리 아이들 안전이 더 중요하거든요. 또 다른 주민이 거들었습니다. 최도만이 일어서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지만 주민들 안전이 우선이에요. 개가 언제 사고를 칠지 모르잖아요. 더구나 요즘 이상한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불안하실 거예요. 말수는 최도만을 노려봤습니다. 최도만 씨, 당신이 신고를 했다면서요?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저를 도와준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이런 일을 하다니요. 신고요? 저는 주민들 의견을 정리해서 전달했을 뿐이에요. 어머니가 오해하고 계신 것 같네요. 저도 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요. 최도만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말수는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제발 백구만은 돌려주세요. 제게는 백구뿐이에요. 남편도 떠나고 자식도 없는 저에게는 백구가 전부라고요. 하지만 주민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마음은 이해하지만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죠.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사흘 후 보호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말순 씨죠? 백구가 계속 밥을 안 먹고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어요.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은데 이대로 가면 안락사 조치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락사요? 절대 안 돼요. 지금 당장 가서 데려오겠어요. 말수는 전화를 끊고 급히 보호소로 달려갔습니다. 보호소에서 백구를 본 말수는 눈물이 났어요. 백구는 살이 빠져 있었고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백구야, 엄마가 왔어. 이제 집에 가자. 말순이 백구를 껴안자 백구가 약하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어머니,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는데요. 규정상 더 기다리셔야 할 것 같은데요. 보호소 직원이 말했지만 말수는 단호했습니다. 제게를 데려가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당신들이 우리 백구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말수는 백구를 품에 안고 보호소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백구가 말순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백구야, 이제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말순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죠. 백구를 데려온 지 이틀이 지났지만 말순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에서 다시 연락이 올 것 같았고 이웃들의 시선도 더욱 차가워졌거든요. 그날 밤도 말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새벽 2시쯤 백구가 갑자기 베란다를 향해 크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와라랄, 와라랄. 평소보다 훨씬 격렬한 짖음이었어요. 백구야, 왜 그래? 또 무슨 일이야?
말순이 백구를 달래려 했지만 백구는 계속 베란다 문을 긁으며 짖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말순이 베란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래쪽을 보니 누군가 휴대전화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 사람이 누구지? 말순이 자세히 보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도만이었어요. 최도만이 말순을 발견하자 당황한 듯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이 시간에 우리 집 아래에 있는 거지? 말순이 의아해하는 순간 백구가 갑자기 베란다 문틈으로 뛰어나가려 했어요. 백구야, 안 돼. 위험해. 말순이 급히 백구를 잡으려 했지만 백구는 이미 베란다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최도만을 향해 짖으며 뛰어나간 백구가 베란다 난간 근처에서 발을 헛디뎠어요. 아, 백구야. 말순이 재빨리 백구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손이 백구의 목줄에 닿았지만 베란다 바닥이 새벽 이슬로 미끄러워져 있었어요. 말순도 균형을 잃으며 비틀거렸습니다. 백구야, 꼭 잡아. 말순이 필사적으로 백구를 붙잡으려 했지만 손이 미끄러지면서 백구가 아래로 떨어져 갔어요. 아니야, 백구야. 말순의 절규가 아파트 단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백구는 아래쪽 화단으로 떨어졌고 말순은 베란다 난간에 매달린 채 울부짖었어요. 아래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기 할머니가 개를 던졌어. 내가 다 봤어. 몇 분 후 아파트 주민들이 하나둘 나와서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말순이 급히 아래로 내려가 보니 백구는 화단 옆 풀밭에 떨어져 있었어요. 다행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다리를 절뚝거리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괜찮니? 엄마가 미안해. 말순이 백구를 껴안으려는 순간 한 주민이 소리쳤어요. 저 할머니가 개를 일부러 던진 것 같아요. 제가 다 봤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백구를 구하려고 했는데요. 말순이 항변했지만 주민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던지는 걸 봤어요. 베란다에서 팔을 휘둘러서 던졌다고요. 또 다른 주민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저도 봤어요. 할머니가 개를 밀어서 떨어뜨린 것 같아요. 말순은 억울했습니다. 자신이 백구를 구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백구를 해치려 했다고 오해받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백구를 사랑해요. 어떻게 제가 백구를 해치겠어요? 하지만 주민들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요즘 이상한 일이 너무 많았어요. 약물 사건에 이제 동물 학대까지. 한 주민이 휴대전화를 꺼내며 말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동물 학대는 범죄거든요. 안 돼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말순이 애원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몇 명의 주민들이 동시에 신고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동물 학대 신고하려고 해요. 할머니가 개를 베란다에서 던졌어요. 말순은 백구를 껴안고 집으로 올라가려 했지만 주민들이 막았습니다. 할머니, 경찰 올 때까지 여기 계세요. 도망가시면 안 돼요. 도망요? 저는 도망갈 이유가 없어요. 2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어떤 일인가요? 경찰관이 물었고 여러 주민들이 동시에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저 할머니가 개를 베란다 7층에서 던졌어요. 우리가 다 봤어요. 아니에요. 저는 백구를 구하려고 했는데 손이 미끄러진 거예요. 말순이 해명했지만 경찰관은 주민들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일단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동물 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체포요?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요. 말순이 항의했지만 경찰관은 수갑을 채웠습니다. 백구는 어떻게 해요?
백구가 다쳤는데요. 동물병원에 데려가야 해요. 걔는 일단 보호소에서 치료받게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조사받으러 가셔야 해요. 말순이 경찰차에 타면서 백구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백구는 주민들에게 둘러싸여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백구야, 엄마가 꼭 돌아올게. 꼭 다시 만나자. 다음 날 아침 지역 뉴스에서 이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경기도 군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71세 노인이 기르던 개를 7층 베란다에서 던져 동물 학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은 할머니가 의도적으로 개를 떨어뜨렸다고 증언했습니다. 뉴스 제목은 잔혹한 노인, 반려견을 7층에서 투척이었어요. 말수는 파출소 유치장에서 뉴스를 보며 절망했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온 동네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자세히 나왔거든요. 아파트 주민들은 더욱 격분했습니다. 저런 할머니가 우리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니. 정말 무서워요. 애들 데리고 이사 가야겠어요. 관리사무소로 전화가 쇄도했어요. 저런 사람 내쫓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증거인 CCTV 원본 영상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관리소장이 경찰에게 말했어요. 이상하게도 사건 당시 시간대 영상이 일부 손상되어 있어요. 누군가 고의로 지운 것 같은데요. 말수는 유치장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자신을 음해하려고 계획적으로 이런 일을 벌인 거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말순이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동안 윤정혜는 이 모든 일이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착하게 살아온 말순이 갑자기 이런 일을 저지를 리가 없었거든요. 정혜야, 너무 걱정하지 마. 말순이는 곧 나올 거야. 남편이 달래려 했지만 윤정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아니야,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야. 말순이가 백구를 던졌다고? 말도 안 돼. 윤정혜는 자신의 집 현관문 위에 설치한 작은 CCTV를 떠올렸습니다. 몇 달 전 도난 사건이 있은 후 남편이 설치해 준 것이었어요. 혹시 그 카메라에 뭔가 찍혔을지도 몰라. 윤정혜는 급히 컴퓨터를 켜고 CCTV 파일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시간대 영상을 찾아보니 복도에서 움직이는 인물이 보였어요. 이게 뭐지? 화면을 자세히 보니 최도만이 말순의 집 앞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새벽 1시 30분이었어요. 윤정혜가 영상을 확대해서 보니 최도만이 베란다 쪽으로 무언가를 던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뭘 던진 거지? 그리고 몇 분 후 백구가 베란다에서 그것을 물어서 집 안으로 가져가는 장면도 보였어요. 이거 완전히 조작된 거잖아. 윤정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최도만이 미리 준비한 약물을 말순의 집에 심어 놓은 거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건 당일 새벽에도 최도만이 아파트 아래에서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분명히 계획적으로 한 일이야. 윤정혜는 즉시 구청 사회복지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오진수 주임 계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오진수는 평소 이 동네 독거노인들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였어요. 말순의 상황도 잘 알고 있었죠. 윤정혜 씨, 무슨 일이세요? 박말순 어머니 사건 아시죠? 그 일에 대해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어요. 지금 당장 와서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오진수가 윤정혜의 집에 도착한 건 1시간 후였습니다. 윤정혜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여기 보세요. 최도만이라는 보험 브로커가 새벽에 말순이 어머니 집에 약물을 심어놓는 장면이에요. 오진수가 영상을 자세히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증거네요. 그런데 관리사무소 CCTV는 왜 손상됐다고 한 거죠?
아마 최도만이 미리 손을 써놓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설치한 카메라는 몰랐겠죠. 윤정혜의 설명을 들은 오진수는 더욱 놀랐습니다. 그리고 여기 더 중요한 장면이 있어요. 사건 당일 새벽 영상을 보세요. 오진수가 화면을 보니 말순이 베란다에서 백구를 구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였어요. 백구가 떨어질 때 말순이 공터 쪽으로 밀어내는 것도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어머니가 백구를 던진 게 아니라 살리려고 했던 거네요. 만약 그냥 놔뒀다면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졌을 텐데 공터 쪽으로 밀어서 충격을 줄인 거예요. 오진수는 급히 이 영상을 USB에 복사했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서에 가야겠어요. 말순 어머니가 억울하게 갇혀 계신데 하루라도 빨리 풀어드려야죠. 경찰서에 도착한 오진수는 담당 형사에게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형사님, 박말순 씨 사건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담당 형사가 영상을 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거 완전히 뒤바뀌는 증거네요. 최도만이라는 사람부터 찾아야겠어요. 그런데 최도만은 이미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사건 당일 이후로 연락이 되지 않았고 사무실도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경찰은 말순을 즉시 석방했습니다. 박말순 씨, 죄송합니다. 오해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당신은 무혐의로 풀려나게 됐어요. 말순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요? 제가 집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오히려 당신이 피해자였던 것 같습니다. 최도만이라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말순이 파출소에서 나오자 윤정혜와 오진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순아,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다 끝났어. 정혜 씨, 정말 고마워요. 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말순이 윤정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데 백구는 어디에 있어요? 보호소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했는데요. 오진수가 답했어요. 어머니, 사실 백구에 대해 좋은 소식이 있어요. 수목원 근처에서 백구를 본 사람이 있다고 해요. 정말요? 백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아마 떨어질 때 다리만 다친 것 같아요. 지금 수색팀이 찾고 있어요. 곧 소식이 올 거예요. 그날 저녁 정말로 백구를 찾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수목원 관리사무소에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혹시 하얀 개 찾고 계세요? 여기 다리 다친 개가 하나 있는데요. 말순은 즉시 수목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백구가 관리사무소 앞에서 다리를 절뚝거리며 서 있었어요. 백구야, 엄마 왔어. 말순이 달려가자 백구도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와랄,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백구의 기쁜 울음소리였어요. 백구야, 많이 아팠지? 엄마가 미안해. 말순이 백구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말했어요. 사흘 전부터 여기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거든요. 똑똑한 개네요. 말순과 백구는 드디어 재회했지만 아직 모든 일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최도만이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그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말순이 백구와 재회한 다음 날 수목원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어제 백구를 데려가실 때 목줄에서 뭔가 나왔는데요. 혹시 중요한 건 아닌지 확인해 보시겠어요? 말순은 급히 수목원으로 향했어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작은 비닐봉지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개 목줄 안쪽에 이상한 종이가 들어있더라고요. 목줄이 찢어져서 발견했어요. 말순이 비닐봉지를 열어보니 낡은 종이 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종이를 펼쳐보는 순간 말순은 깜짝 놀랐어요. 그건 남편의 손글씨로 적힌 편지였거든요. 사랑하는 말순아, 내가 이 편지를 쓸 때
너는 아마 내 옆에서 잠들어 있을 거야. 백구도 우리 발치에서 자고 있고 나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알고 있다. 그래서 너에게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어. 군포역 근처에 300평짜리 땅이 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인데 나중에 개발되면 큰 돈이 될 거야. 등기권리증 복사본을 백구 목줄 안에 숨겨뒀다. 백구가 우리 재산을 지켜줄 거야.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까지 자신을 걱정해준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종이를 더 펼쳐보니 정말로 토지 등기권리증 복사본이 들어있었어요. 군포역 근처 300평, 현재 시가로 계산하면 10억 원이 넘는 땅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놀라며 말했어요. 이런 중요한 게 개 목줄에 들어 있었다니. 말수는 급히 윤정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혜 씨, 큰일 났어요. 백구 목줄에서 우리 영감이 남긴 편지가 나왔어요. 땅 문서도 같이요. 윤정혜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정말? 지금 당장 가볼게. 1시간 후 윤정혜와 오진수가 함께 말순의 집에 왔습니다. 오진수가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이거 정말 중요한 문서네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최도만이 처음에 어머니께 접근할 때 이주비 지원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서류에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말순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자가 너무 많아서 잘 못 읽었거든요. 윤정혜가 말했어요. 혹시 그 서류 아직 있어? 한번 봐야겠어. 말순이 서랍에서 최도만이 가져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진수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이거 이주비 지원금이 아니에요. 토지 매매 위임장이에요. 어머니가 모르고 도장을 찍으신 거였네요. 뭐라고요? 토지 매매 위임장이요? 말순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최도만이 어머니 땅을 팔 수 있는 권한을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정확한 토지 정보가 없어서 실행하지 못했던 거고요. 오진수의 설명을 들은 윤정혜가 화를 냈어요. 이 나쁜 놈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네. 말순 어머니를 범죄자로 만들어서 정신적으로 압박하고 그 사이에 땅을 빼앗으려고 했던 거야. 오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약물을 심어놓고 위험견 신고도 하고 나중에는 동물 학대범으로 몰아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무너져서 땅을 헐값에 팔거나 아예 포기하게 만들려고 했을 거예요. 말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우리 백구도 그 계획 때문에 고생한 거예요? 네, 백구가 계속 짖은 것도 최도만의 수상한 행동을 감지했기 때문일 거예요. 걔는 사람보다 후각이 뛰어나서 낯선 냄새를 금방 알아차리거든요. 윤정혜가 주먹을 쥐며 말했어요. 이 사실을 언론에 알려야 해. 최도만 같은 나쁜 놈이 다른 노인분들도 속이고 있을지 몰라. 오진수도 동의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수법이 이번이 처음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다른 피해자들이 있는지 조사해 봐야겠어요. 그날 저녁 지역 방송국 기자에게 제보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자님, 중요한 제보가 있어요. 보험 브로커가 독거노인을 속여서 토지를 빼앗으려고 한 사건이에요. 증거도 다 있어요. 기자가 관심을 보이며 다음 날 취재를 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최도만은 이미 상황이 불리해진 걸 눈치챘는지 잠적한 상태였어요. 사무실도 비어 있었고 휴대전화도 꺼져 있었습니다. 윤정혜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저놈이 도망갔나? 다른 곳에 가서 또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야? 오진수가 답했어요. 경찰에서 수배령을 내릴 거예요. 또 이번 일로 다른 피해 사례도 조사하고 있거든요.
아마 최도만이 여러 노인분들을 속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 이 사건이 크게 보도됐습니다. 경기도 군포시에서 보험 브로커가 독거노인을 상대로 토지 사기를 시도한 사건이 밝혀졌습니다. 피해자인 박말순 씨는 반려견과 함께 한 달간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뉴스를 본 다른 지역 노인들도 제보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저도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최도만이라는 사람이 보험금 지급이라며 접근했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그 사람한테 속았어요. 땅 문서에 도장 찍으라고 해서 찍어줬는데 나중에 보니 매매 계약서였어요. 경찰 조사 결과 최도만은 지난 2년 동안 8명의 독거노인을 속여 총 50억 원 상당의 토지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말수는 뉴스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백구야, 내가 우리 집 재산을 정말로 지켜준 거구나. 아빠가 얼마나 똑똑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 백구가 말순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뉴스 보도 이후 사흘째 되는 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말순 씨, 최도만을 체포했습니다. 인천 송도에서 잡혔어요. 다른 노인분한테 사기를 치려다가 신고당했네요. 말순은 드디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요? 드디어 잡힌 거예요? 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밝혀졌어요. 최도만이 혼자 한 일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벌인 일이었어요. 어머니께서 증인으로 법정에 서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추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담당 형사가 설명했어요. 최도만은 서울에 본사를 둔 대형 사기 조직의 중간 관리자였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수도권 일대에서 독거노인 23명을 상대로 사기를 쳤어요. 피해 규모만 200억 원이 넘습니다. 말순이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200억 원이요? 그럼 저만 당한 게 아니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어머니는 운이 좋으셨어요. 백구 덕분에 피해를 면했거든요. 다른 분들은 실제로 땅을 빼앗긴 경우가 많아요. 한 달 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말수는 윤정혜와 오진수와 함께 법정에 갔어요. 법정에는 최도만뿐만 아니라 조직의 다른 구성원들도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피해자 박말순 씨, 증인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말순이 떨리는 마음으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박말순 씨, 피고인 최도만과 처음 만난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판사의 질문에 말순이 답했어요. 저희 아파트에 재개발 소문이 돌 때였어요. 최도만이 찾아와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주비를 미리 준다면서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했어요. 그때 최도만의 태도는 어땠나요? 처음에는 정말 친절했어요. 저를 걱정하는 척했죠.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다 거짓말이었어요. 우리 백구를 위험한 개라고 신고한 것도 최도만이었거든요. 최도만이 변호사와 뭔가 속삭이더니 일어서서 말했어요. 판사님, 저는 단순히 업무를 했을 뿐입니다. 박말순 씨가 개를 학대한 건 사실이잖아요. 여러 주민들이 목격했다고요. 말순이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뭐라고요? 저는 백구를 구하려고 했는데 학대라니요. 판사가 정숙을 요구한 후 말했어요. 피고인은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사가 일어서서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판사님, 윤정혜 씨가 제공한 CCTV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최도만이 새벽에 말순의 집에 약물을 심는 장면이 나왔어요.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최도만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조작된 영상입니다. 저는 그런 일 안 했어요. 하지만 검사가 또 다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조직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도 발견됐습니다. 박말순 씨 땅 정보 확인됐다.
빨리 처리하자는 내용이 있어요. 최도만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건 다른 의미예요. 저는 단순히 부동산 상담을 했을 뿐이고요. 그때 말순이 목줄에서 나온 편지를 증거로 제출했어요. 판사님, 제 남편이 백구 목줄에 숨겨둔 편지와 토지 문서예요. 최도만이 바로 이 땅을 노리고 접근했던 거예요. 판사가 문서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고인은 이 토지의 존재를 어떻게 알았나요? 최도만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우연히. 검사가 끼어들었어요. 판사님, 피고인들은 등기소 내부 협력자를 통해 독거노인들의 재산 정보를 미리 파악했습니다. 체계적으로 계획된 범죄였어요. 재판은 2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증언을 했어요. 저도 최도만한테 속았어요. 효도 상품이라며 접근해서 집 문서에 도장 찍게 했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치매가 있으셨는데 그걸 이용해서 사기를 쳤어요. 너무 나쁜 사람들이에요.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지자 최도만이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저는 억울해요. 저도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요. 진짜 나쁜 건 조직 보스들이에요.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피고인 최도만, 당신은 직접 현장에서 노인들을 속였습니다. 명백한 공범이죠. 방청석에 앉아있던 아파트 주민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동안 말순을 손가락질했던 자신들이 부끄러웠거든요. 한 주민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말순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오해했어요. 또 다른 주민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저희가 너무했어요. 마침내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최도만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령합니다. 법정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말순은 눈물을 흘리며 윤정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혜 씨, 드디어 끝났어요. 우리 백구의 억울함도 풀렸고요. 오진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백구가 동물병원에서 다 나았다고 연락 왔어요. 내일 퇴원한대요. 말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석 달이 지난 봄날, 말순은 백구와 함께 수목원을 찾았습니다. 백구의 다리도 완전히 나았고 예전처럼 활발하게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백구야, 여기가 내가 혼자 며칠 동안 기다렸던 곳이구나. 말순이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수목원 한쪽 구석에는 작은 묘비가 세워져 있었어요. 말순이 남편을 위해 새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묘비에는 사랑하는 남편, 박철수, 당신의 마지막 선물을 잘 받았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영감, 정말 고마워요. 백구가 우리를 지켜줬어요. 당신이 얼마나 똑똑한 분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말순이 묘비 앞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백구도 마치 알아듣는 듯 조용히 앉아서 묘비를 바라봤어요. 그때 윤정혜와 오진수가 함께 나타났습니다. 말순아, 여기 있었구나. 찾고 있었어. 정혜 씨, 진수 씨,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직접 전해주려고 왔어. 오진수가 웃으며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어머니, 토지 등기 이전 절차가 모두 끝났어요. 이제 정식으로 어머니 명의로 등록됐습니다. 정말요? 그럼 이제 제 땅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구청에서 승인도 났어요. 이곳에 노인 유기견 보호소를 지을 수 있게 됐어요. 말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 달 전에 말순은 결심했었거든요. 자신이 겪은 일을 다른 노인들과 유기견들이 겪지 않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말이에요. 보호소 이름은 뭐로 할까요? 윤정혜가 물었습니다. 말순이 백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백구 보호소는 어때요? 백구가 우리를 지켜준 것처럼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개들도 지켜주자는 의미로요. 좋은 생각이에요. 오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사로서 운영을 도와드릴게요. 저도 교회에서 봉사자들 모집해서 도울게. 윤정혜도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말수는 보호소 설계도를 보며 꼼꼼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개들이 뛰어놀 수 있는 넓은 마당과 노인분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실도 만들기로 했어요. 백구야, 우리가 정말 큰일을 벌이는구나. 설레지 않니? 백구가 꼬리를 흔들며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 후 수목원 옆에 아담한 보호소 건물이 완성됐습니다. 개관식 날 지역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왔어요. 기자가 말순에게 마이크를 향했습니다. 어머니, 이 보호소를 만들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말순이 백구를 안고 답했어요. 저는 백구 때문에 많은 걸 깨달았어요. 혼자 사는 노인들이 얼마나 외롭고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지 말이에요. 백구가 저를 지켜준 것처럼 이곳에서 서로 지켜주고 싶어요. 백구가 지켜준 건 재산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거든요. 기자가 또 물었어요. 앞으로 이 보호소를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언제든 와서 유기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할 거예요.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주는 거죠. 오진수가 덧붙였어요. 구청에서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독거노인 돌봄 사업과 연계해서 운영할 예정이에요. 보호소 개관 첫날 벌써 몇 명의 노인분들이 찾아왔어요. 말순아, 나도 개 한 마리 입양하고 싶어. 70살이 넘어서 개를 키워도 될까?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돼요. 말순이 할머니의 손을 잡고 보호소 안으로 안내했어요. 보호소에는 10마리의 유기견들이 새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작은 흰색 강아지를 보고 눈이 반짝였어요. 저 아이가 백구랑 닮았네. 저 아이로 할까? 좋은 선택이에요. 저 아이 이름은 희망이에요. 말순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할아버지가 찾아왔어요. 제가 최근에 아내를 떠나보냈거든요. 집이 너무 조용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혹시 저에게 맞는 개가 있을까요? 말순이 할아버지를 보더니 중형견 한 마리를 데려왔어요. 이 아이는 복돌이라고 해요. 주인을 무척 따르는 성격이거든요. 할아버지와 복돌이가 눈을 마주치자 서로에게 끌리는 것 같았어요. 복돌이가 할아버지의 손을 살짝 핥았고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아이와 함께 살고 싶어요. 제가 잘 돌볼게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보호소는 금세 지역의 명소가 되었어요.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하나둘 찾아와서 새로운 가족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말수는 백구와 함께 보호소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백구야, 우리가 좋은 일 하고 있는 거 맞지? 백구가 꼬리를 흔들며 말순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영감, 보고 계시죠? 백구가 정말 우리 집 지킴이였어요. 앞으로도 계속 많은 분들을 지켜드릴 거예요. 말순의 목소리가 밤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몇 달 후 한 일간지에서 말순의 이야기를 크게 보도했어요. 제목은 71세 할머니와 백구의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기사를 읽은 전국의 독자들이 감동을 받았고 보호소에 후원금과 용품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말순이 윤정혜에게 말했어요. 정혜 씨,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다니 믿어지지 않아요. 착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증거야. 말순이도 착한 사람이니까 이런 복을 받는 거고. 윤정혜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보호소에는 30마리가 넘는 개들이 새 가족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매일 50명이 넘는 노인분들이 찾아와서 개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말수는 남편의 묘비 앞에 다시 섰어요. 백구도 함께였습니다. 영감, 우리 백구 정말 대단하죠? 당신이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로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이젠 영감이랑 백구랑 하늘에서 같이 웃고 계시겠죠. 말순이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백구가 작게 짖으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하늘의 누군가에게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